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인체 쪽으로 한 번씩 넘어가면서 먼저 인체는 이거는 뭐 결국엔 동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인체를 연습하는 이유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잘 그리려고 연습하는 건 아니죠. 동작이죠, 동작.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잘 그린 인체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고요. 못 그린 인체는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을 그린 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수준 이하다. 요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그림들은 비례가 안 맞을 때입니다. 인체 비례가 안 맞으면, 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동작을, 동작 자체를 얘기할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비례를 안정적으로 맞춰줄 줄 아는 것이 인체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동작을 했을 때 변화되는 인체의 그런 비례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맞춰가느냐 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체와 관련해서 괜찮은 연습이 되어주는 건 일단 크로키죠. 크로키. 해부학은 당연히 뭐 제가 두개골을 강조하듯이 해부학을 그런 의미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죠. 역시 뼈가 근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육에 꽂히는 건 표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그림에 당연히 시선이 가고 꽂힐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잘 그리는 것 이전에 중요한 건 맞게 그려야 되는 거죠. 맞게 잘 그리면 정말 결과적으로 잘 그린 게 되는 거고, 정말 멋진 그림이 되는 것이지만, 뭔가 팔은 잘 그렸는데 길이가 안 맞아.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아쉽죠. 그 잘 그린 만큼의 아쉬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눈은 정말 잘 그려. 근데 눈이 짝짝이야. 약간 위치가 안 맞아. 뭐 이런 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뼈가 담당하는 것이 비례죠. 근육은 표현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해부학적인 부분에서도 뼈 기본적으로 뭐 두개골이랑 똑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사람의 뼈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겠죠.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누드 크로키를 같이 병행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죠. 해부학은 처음에는 고정적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고정적 위치 형태 파악이죠. 그러니까 해부학 책에 보면 팔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그냥 따라 그려보면서 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완과 수축이죠.
뭐 이렇게 팔을 접으면은 근육의 형태가 내가 고정적으로 알고 있던 근육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과정이죠. 뭐 이게 결국에는 동작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완된다라는 거는 근육이 펴졌을 때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완된다라고 하고, 수축되면 이게 접었을 때 밀리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런 걸 이제 수축된다 라고 아마 할 것 같아요. 해부학은 이런 과정으로 밟아 나가시면 되고, 뭐 창작을 하려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라야지만이 안 보고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보고 못 그리게 되는 거겠죠. 뭐 책대기, 뭐 해부학 책대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하는 이유가 많이 그려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책대기 하면 정말 그냥 그건 아무 이유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울렁증이 좀 있어서, 옛날 뭐 빡색 뭐죠 그거 빽빽이 오답을 막 몇백 번 적어 오는 거, 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잡지 떼기, 해부학 뭐 책 떼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해부학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이거는 답안이에요. 답안. 인체에 대한 답안지죠. 해부학은.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배 복근이 좀 잘 안 되네. 어떤 그 만화를 봤을 때는 복근이 굉장히 멋있던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해부학 책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재밌죠. 다리, 뭐 늘 그리다가 생뚱맞게 오늘은 괜히 뭐 다리 근육이 좀 더 이렇게 뭐 영감이 떠오른다 이러면은 궁금해지면 해부학 책 보는 거죠. 저는 해부학 책을 사다 놓고 다 잃어버렸어요. 한 3번을 샀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그거 어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참 웃긴 건 그 3번씩이나 샀던 책이 다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꺼내봤던 건 한 2번? 다리 근육 본다고 한번 꺼내보고, 그 다음에 등 근육 본다고 한번 꺼내봤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 이유 빼고는 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안 본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과정으로 연습을 맞춰 나가시면 좀 연습하는 방향에서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면 뭐 오늘 얘기 드리는 건 측면입니다. 측면. 사람 인체의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얼굴에서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똑같죠. 육면에서 봤을 때의 그 이미지들을 다 파악해야 정말 그 물체에 대한 형태 파악을 내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면에 대한 이해도는 누구나가 어느 정도 높게 이해도가 높게 되어 있지만, 측면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게 되죠. 측면을 유심히 관찰을 많이 한 사람들은 측면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한 사람들은 측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측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게 되겠죠. 정보가 부족하면 그만큼 작업하는데 애먹는 게 되는 거고, 제가 측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거의 뭐 이거 좀 어거지로 얘기를 드려요. 제가 하는 방식이라서 다 어거지인데,
그래서 측면. 팔다리 움직이는 거는 1차적으로는 제가 애들 가르칠 때는 팔다리 움직이는 건 1차적으로는 안 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례가 안 맞으면은 동작은 시키지도 않아요. 서 있는 거, 정면에서 서 있는 거, 측면에서 서 있는 거, 남녀 어깨 넓이 변화 주면서 체형 변화 줄 수 있는 과정까지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앉은 동작을 그립니다. 그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내가 그냥 쉽게 작업을 해서 쉽게 그렸을 때에도 약간 비례치가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정도까지 연습량을 끌어올려서 비례치가 획일되게 실수 없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인체 비례에 대한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작으로 넘어가서 안정적이죠.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항상 정면과 측면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 그냥 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목이 있죠. 목은 가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척추의 흐름입니다. 허리 척추의 흐름인데 약간 S자죠. 뒤집힌 S. 그냥 S자가 맞네. 그냥 S자죠. 척추는 위쪽이 가볍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겁죠. 그리고 이렇게 S자로 꺾여 있으면 다리에 충격이 오면 이 S자로 되어 있으면서 충격이 점점점 흡수가 되죠. 이게 만약에 척추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발등을 때리면 그 충격이 그대로 머리로 가겠죠. 발바닥을 맞아도 머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S자로 꺾여 있으면서 충격 흡수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그래서 항상 머리는 무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S자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뼈가 크고 무겁죠. 자, 그러면 그 S자로 되어 있는 척추의 구간에서 목의 구간을 이제 따로 빼보면,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정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이라고 했을 때 대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목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얘기 한번 살짝 드렸는데, 사람의 목이 수직으로 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말이죠. 사람의 목이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몸통 기준, 상체를 기준으로 뒤로 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목은 수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얼굴을 그려놓고, 자, 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이 짧아요. 목이 수직이 되면 목이 짧아집니다. 앞쪽 선이. 그럼 목이 짧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 몸통을 안 봐도 이거예요. 뭐가 됐든 이거예요. 뭐 나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든 뭐 뒤로 넘어져서 이렇게 되든 목이 수직이면 몸통을 안 봐도 이거예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반대로 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 변수는 많죠. 뭐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만큼 숙였느냐, 이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더 많이 꺾으면 더 많이 목이 꺾이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몸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수직이에요.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 목은 수직.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 자, 그래서 명암으로 보면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자 반대가 튀어나왔다죠. 요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들어가면 일단 빛을 적게 받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늘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방향에 있는 애들은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확률이 높고, 반대로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빛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코도 튀어나와 있고 눈도 튀어나와 있고 입도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빛을 받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이마에 칠할 수 있는 피부톤이 목에 떨어질 일은 잘 없습니다. 목젖에 떨어질 일은 잘 없습니다. 자, 목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뒤쪽 목 라인과 앞쪽 목 라인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는 무조건 명암이에요. 무조건 명암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어두워질 확률이 높고요. 여기는 밝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깨, 승모근 높은 지점, 승모근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밝아요. 엄청 밝아요. 제일 밝아요. 왜냐하면 윗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밝은 구간 이마, 코, 그 다음에 승모근, 얘들은 거의 동일한 라인입니다. 쇄골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윗면에 해당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장 피부톤이 밝은 톤들이 여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쇄골인데 쇄골 때문에, 쇄골부터는 참 구질구질한데, 목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쇄골부터는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얼굴 있는 데까지 나오면 됩니다. 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뭐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얼굴 있는 데까지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잘못 그려질 수도 있죠.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리고 얼굴 있는 데까지 껐다. 이게 몸통인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것도 앞으로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얼굴 있는 데까지 내리긴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신을 가져옵니다. 몇 등신 할 때 그 등신입니다. 자, 머리만큼 내려오면, 머리 크기만큼 내려오면 명치죠. 그럼 이거 맞났죠? 그럼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뭐 몇 등신 이런 걸 하는데, 뭐 저는 애초에 뭔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등신에 딱 맞추는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뭐 딱 이것만 알아요. 머리 크기 이게 1등신이면 2등신째에 명치 온다. 요거밖에 몰라요. 뭐 3등신째 뭐가 오는지 모르겠고 4등신째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밑으로는 관심이 없고 3등신째가 배꼽아래인가 배꼽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배꼽아래겠죠. 어찌됐건 얼굴 크기만큼 그대로 내려오면 요 2등신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치입니다. 명치. 자, 요거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인체를 그릴 때는 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명치 구간을 찾을 수가 있죠. 명치 구간을 찾습니다. 명치부터 배 부분은 수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너무 근데 딱딱하게 이렇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몸통의 앞쪽 선이 얼굴 있는 선에서 크게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크게 뒤로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비슷한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몸통 길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몸통 길이 맞추는 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몸통이 제일 기니까요.
뭐 얼굴에서 뭐 이마 길이, 코 길이 이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몸통 길이는 거기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통 길이를 제대로 맞춘다라는 거, 실수 없이 제대로 맞춘다라는 거는 생각외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몸통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이건 자기만의 그 맞춤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개인들이 다 그냥 와, 몸통 길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제대로 기복 없이 이렇게 좀 잘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거기에 맞는 답이, 스스로에게 맞는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질구질하게 갈비뼈, 골반뼈 요쪽으로 갑니다. 제가 해부학 책을 보면서 그 가장 최근에 해부학 책을 보면서 확인한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해부학 책은 아니고 학생이 보고 있던 해부학 책을 보면서 그냥 꽂혔는데, 저는 갈비뼈와 그 순간 제가 확인한 건 갈비뼈와 골반뼈의 간격이었습니다. 요 간격이었습니다. 요 간격을 굉장히 뜬구름 잡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대충 명치는 맞출 수 있거든요. 얼굴 크기를 가져와서 명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상의 갈비뼈는 제가 그린다는 거죠. 가상의 갈비뼈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의 갈비뼈라는 것은 비례치가 매번 그릴 때마다 바뀌지는 않죠. 거의 유사한 느낌의 항상 내한테 맞는 갈비뼈를 항상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비뼈, 골반뼈 사이 요 간격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는 요거 맞추고 난 다음부터 몸통 길이를 실수하는 일이 정말 없어졌어요. 많이 줄었어요. 왜? 뭐 옷이 막 한복 이런 것처럼 펑퍼짐해서 인체를 심하게 가리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인체만 놓고 그렸을 때는 몸통 길이의 실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정확하게 인체에 다가가게 되니까 인체를 좀 더 자신있게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예전에는 허벅지 아래쪽으로 안 그렸거든요. 허벅지 아래쪽으로 다 그려버리면 몸통이 긴지 안 긴지를 분명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2m까지는 안 그리죠, 잘. 근데 이제 몸통 길이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되니까 다리까지 다 그리게 되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갈비뼈와 골반뼈의 간격, 이 간격을 파악함으로 해서 제 나름의 몸통의 길이에 제한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건 저의 경우가 이렇다라는 얘기고, 무슨 수를 어떻게 쓰든 몸통 길이를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몸통 길이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잡아놓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뭐 한 7등신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 4, 5, 6, 7까지 해서 7등신 잡아놓고 명치까지는 나와 있고 발 끝나는 지점 잡아놨다고 하면 대충 뭐 이거 반 쪼개서 뭐 롱다리로 만들 거면 더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통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림 그릴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맞추냐, 어떻게 그렇게 매번 힘들게 이렇게 맞춰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만의 비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비례치가 익숙해지면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안 가도 이제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비례치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량이 그렇게 나오면서 비례치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빨리 그릴 수 있고 또 다른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몸통 길이를 맞춰야 됩니다. 몸통 길이를 맞추면 골반부터는 지저분하네요. 골반부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을 경우에요. 자, 골반 구간에서 엉덩이 잡아주면 되고요.
골반 구간에서 엉덩이 잡아주면 되고, 허리 쪽은 수직이죠. 허리 쪽은 수직이죠. 날개뼈 있는 쪽이, 등에 날개뼈 있는 쪽이 목선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면서 날개뼈 있는 쪽이 무난하게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무난하게 빠지면 됩니다. 간혹 그 측면에서 등선을 처리하시는 와중에 실수하는 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을 그리고 등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저는 또 당연히 그 친구에게 또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 여기 나온 이 관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척추가 이렇게 발달하니 갑자기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선에서, 이건 그냥 목에서 등까지는 같은 척추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빠져줘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승모근이 붙어 있는 거죠. 승모근의 그 넓은 등판. 그 승모근 때문에 여기에 약간 볼륨이 생길 수는 있어요. 승모근 때문에 볼륨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승모근이 발달한 사람들의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여기에 눈에 띌 만큼의 이렇게 굴곡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목선에서 뒤통수 라인에서 목선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목선이 바로 등 따라 내려와야죠. 견갑골을 타고 내려오면서부터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척추가, 허리가 수직이고 엉덩이 잡아주는 거죠. 여기 다 비슷한 라인에 오면 됩니다. 앞쪽 선에서는 목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쇄골 앞으로 나오고 명치까지 나와주다가 배 수직, 골반으로 약간 들어가죠. 자, 포인트는 이 척추의 흐름이라고 얘기 드렸죠. S자. 그리고 앞쪽 선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활자를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쪽까지 그냥 다리까지는 쭉 내려가면 돼요. 뒤로. 그리고 엉덩이, 그러니까 허리 라인과 비슷한 선상에서 다리 뒤쪽 선은 수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발목을 맞추면 되겠죠. 다리 길이 보시면서, 다리 길이는 그야말로 로망이죠. 자기가 길게 해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길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을 만들면, 자, 이 머리와 발이 같은 선상에 떨어지죠. 자, 요거는 머리와 발이 같은 선상에 떨어지면 무게중심이 딱 안정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머리와 발이 같은 선상에 안 떨어지면 무게중심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그림이 됩니다. 앞으로 넘어질 것 같거나 뒤로 넘어질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얘기를 드리는데, 자,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죠, 그죠? 얼굴과 발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러면 불안한 느낌이 안 들죠. 안정감이, 비틀거리긴 하는데 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든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신, 요런 의미라는 겁니다. 얼굴과 머리와 발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같은 그 직선상에 위치하게 되면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안정적인 구도를 좋아해요. 불안한 구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머리랑 발을 항상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만화 작업할 때 엄청 애먹었어요. 좀비가 좀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와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 걸어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정감 있게, 절대 불안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욕 정말 많이 먹었어요. 좀비가 좀 있으면 말도 걸겠다고 막. 그게 그렇죠. 우아한 좀비였습니다. 처음에 그랬던. 그때 이제 의도적으로 얼굴과 몸을 이렇게 좀 따로 놓기 시작하죠. 딱 이러면 바로 뭔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막 팔도 약간 좀 호적호적거리고 이러면 불안하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꼭 안정적인 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게중심을 맞추고자 한다면 머리와 발을 같은 위치에 놓아주시면 된다는 것이고, 물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가 나오면 이것도 머리랑 발이 같은 위치에 나오진 않지만 이거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절대 안 넘어지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무게추가 쏠리거나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머리와 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완전 측면에서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 자, 이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데 다 어려워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선 목선, 머리 두상에서 목선으로 빠져내려오는 요 구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굴곡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뜻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 얼굴 측면을 그리면 있잖아요. 눈을 그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뒤통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는 라인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두상 예쁘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려오면 돼요. 여기까지는 머리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선 밑으로 내려와서 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머리 그린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목을 그린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 이 선이 어떻게 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처리할 거냐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구간 처리가 그런 점에서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등쪽은 여기 꼬리뼈까지 해서 척추 라인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굴곡 자체가 척추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견갑골이나 승모근은 그 라인을 조금 방해하는 애들이죠. 방해하는 애들이라 약간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 척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식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서 목이 있고 따로 몸통이 있다, 이런 처리만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서 내려온다, 같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앞쪽 선은 얘기 드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좀 쭉 펴고 있다는, 몸을 이렇게 쭉 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뭐 얼굴 그리고 목 그리고 몸통 박스 형태로만 뻣뻣하게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 몸통이 일자다라고 느껴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약간 이렇게 곡선이죠. 유연해야죠.
일자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몸통 길이 좀 살펴주셔야 되고, 다리 길이도 살펴주셔야죠. 또 이게 또 애매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골반이 이게 좀 애매합니다. 골반을 기준으로는 상체, 하체라고 나눠버리고, 골반을 아래쪽으로 해서는 여기는 몸통이라고 처리하고, 이건 다리라고 얘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리 길게 그려 그러면 여기 길게 그리는데, 하체 길게 그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을 좀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골반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인 거예요. 몸통이라고 하면 골반을 묶어서 몸통이 되는 것이고, 하체라고 하면 골반부터 다리까지가 하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골반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그냥 몸통 하면 오는 애고, 뭐 하체 이러면 오는 애고, 뭐 다리 그럴 때는 괜히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빼먹어요, 얘를. 몸통 다음 다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중요한 거는 몸통 안에 골반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그리고 다리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그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골반을 거쳐가야 됩니다. 제가 몸통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쇄골과 골반이거든요. 쇄골은 그냥 거의 핵심적이라고 봐야 되고, 골반은 딴 건 전혀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골반이 존재한다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잊혀진, 그냥 좀 생각 없이 그냥 골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그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갈비뼈, 배, 골반, 갈비, 배, 골반 이런 식으로 몸통을 세 마디로 분명하게 나눠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완전 측면 이걸로 설명 끝인데. 요 다리선 이렇게 잡아놓고 가운데쯤 발목 기준으로 가운데 잘라서 발목 그리죠. 발목이란다. 무릎을 그리죠. 무릎 그리면 그 뒤에 이제 그 비복근 튀어나온 거 살짝 굴곡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 완전 측면이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완전 측면 형태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얼굴에서 그 정측면을 연습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정면에 대한 정보와 완전 측면에 대한 정보를 같이 가지고 다른 각도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이라고 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기준이죠. 이 공식과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공식과 기준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튀어나와 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제 눈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면 눈은 다 튀어나와 있어요.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서양인이라고 해서 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 아니란 거죠. 탁구공만한 아니면 당구공만한 크기가 동그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은 무조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이 공식 하에 스타일적인 응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눈인데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면 사람 눈처럼 느끼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의 눈이, 그림 스타일의 눈이 존재하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절대적인 공식을 가지고 응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다가? 정측면
잠깐만요. 그래서 뭐 제가 공식이라는 얘기를 쓰고 기준이라고 얘기 표현하는 것들은 약간 그런 절대적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측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정측면의 이미지라고 하면 뭐 이런 척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인 거죠. 인간이라면 변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이란 인체의 정면과 인체의 측면에 대한 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최대한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반측면을 그리든 위에서 본 동작을 그리든 위에서 본 시점을 그리든 아래에서 본 시점을 그리든 내가 정면과 평시점에서 정면과 측면에 대한 형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응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완전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측면 얘기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잠깐 끊고 옷주름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